1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 너무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서 별 치료를 다 해봤는데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뭐 약도 없고. 아홉, 열, 여덟, 둘, 그냥 청년 생각하세요. 몇 년째 여기서 하셨어요? 한 1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14년 2월 3일에 오셨어요. 보통 PT를 그렇게 오래 받지 않고 그냥 대강 좀 받으면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내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사실 이길 자신이 없었고 또 누구하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와 이렇게 그 약속이 있어야 내가 하기 싫어도 가고 또 꼭 해야 된다는 그 약속을 내 자신한테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11년이 지겹지 않으세요? 전혀 지겹지 않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빨리 갔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가 다 해서 운동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또 운동을 뭐 안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만큼은 절대적으로 합니다. 지금 혹시 연세가 지금 65세요. 처음에 오실 때 좀 아픈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지금보다 체중이 조금 한 10kg 정도 나가서요.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했는데 그 배드민턴을 하면서 재밌고 좋기는 한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뛰고 나면은 너무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서 별 치료를 다 해봤는데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뭐 약도 없고 무슨 충격파? 뭐 뒤꿈치를 뭐 이렇게 땅땅땅땅 때리는데 그거 한 7, 8만 원씩 주고 받고 오면요 전혀 효과도 없고 너무 아픈데 체중을 빼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왔다 갔다도 안 하고 항상 고기를 지키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난감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갔더니 이제 운동을 좀 하는데 주로 그 스트레칭을 해주라 그러는데 벽을 잡고 D 라인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어디에다 어떤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저 진짜 병원을 한 5군데 가봤어요. 저기 서울 병원에도 가보고 강서도 가보고 또 저기 어디 김포도 가보고 뒤꿈치 나는 데를 누가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그렇죠. 한 5군데 가본 거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못 걸으니까 그것만큼 환장할 일 없는 거죠. 저는 그 걷는 거를 한 15년을 혼자서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왼쪽이 심해가지고 걷는 데마다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다가 못 걸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심각하셨어요. 네, 족저근막염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발 밑에다가 아치를 뭐 그때 35만 원인가 주고 그거를 하나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신었는데 그걸 하면은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고도 사실 배드민턴을 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게 체중을 빼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나도 이렇게 빠진지 모르게 빠졌어요. 특별히 뭐 내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닌데 운동 하나 열심히 이제 나와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족저근막염이 나았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걷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근육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근육이죠. 밑에서는 일단 비복근이나 가제미근이 생기고 그다음 그 외에 대퇴근이 생기고
햄스트링이 받쳐주고 엉덩이 근육이 또 위에서 허리를 받쳐주고 그러니까 층층이 지지를 해주는 근육들이 생기면요 아래까지 힘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중이죠. 전체적인 하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조언은 안 해줘도 족저근막염으로 온 사람들한테 체중은 빼라는 소리는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걸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저기 아치 신발 밑에 까는 아치 같이 생긴 깔창을 했을 때는요 그게 한 번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한 3-4년을 제가 신발마다 막 뭐 다 어디 갈 때도요 그거는 꼭 가져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발이 변형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발이 변형이 와가지고 완전히 제가 발이 아치가 굉장히 깊은데 완전히 무슨 마당발처럼 변하고 발등 자체가 이렇게 좀 휘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오래 하면 발 변형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빼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족저근막염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아까 듣기로는 다리도 많이 저리셨다. 예, 저는 왼쪽 무릎이 좀 저리기도 했고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인천 대공원에 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넘어졌거든요. 길게 넘어졌는데 그때 추간판 탈출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횡단보도 서 있는데 이 오른쪽 저기가 벌레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것 같고 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표 안 내고 창피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거를 표 안 내고 그러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그거 때문에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그거는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없어졌던 것 같아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자세만 좋아져도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 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래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추간판 탈출이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병원을 갔으니까 이제 추간판 탈출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가만히 몸을 뭐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안 움직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어디만 좀 아프면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은 굳는 거예요. 그럼 그 부위는요 이제 장애가 와요.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뭐 보정기를 채우든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쳐왔던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움직이지 말라는 걸로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보정기를 채우겠죠. 왜냐면 수술한데 터질까봐, 실밥이 터지든 아니면 뭐 잘못될까봐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게 아물기 시작하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굳게 냅둬요. 그래서 허리는 안 아플지언정 유연성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돼버려요. 거기가 굳으면. 모든 순발력, 근력 이런 것도 유연성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처방 자체가 저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처방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가 다쳐서 치료를 해줬는데 움직이지 마라. 안전 처방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그런 처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먼저 여행을 조금 길게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길게 딸네 집에를 갔다 오느라고 좀 길게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왼쪽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시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 약도 사 먹고 뭐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와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아프니까 좀 이렇게 애껴 쓰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서 나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하니까 MRI를 좀 한번 찍고 싶다 그래갖고 MRI를 찍었더니
바늘상 연골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얼마나 입원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열흘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그러면 재활을 3개,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부터 재활을 하는데 5개월을 재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그 열흘 동안 입원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 저 되게 많이 야단맞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무슨 병원을 가고 뭐하고 그러냐고. 맨날 내가 잔소리했는데 그게 다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래서 당장 아프면 병원부터 가게 되는 게, 이게 이게 그렇게 배운 거야. 우리는 관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병원부터 가서 수술 선고를 받고 오셨지. 그래서 저 할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증상이 어떤가는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가서 했다가 혼만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픈 거 낫는 데는요 별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쵸? 네, 근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거 제가 되게 그 다리 애껴 쓰느라고 했죠. 한 4개월 정도를 말도 안 하고 애껴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왜 자세가 틀어지느냐 이래서 보니까 제가 그 왼쪽 다리를 애껴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맞아요. 그 왼쪽 다리 허벅지가 많이 가늘어졌었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재활을 해주셔서 지금은 아무 적인 없어요. 그 당시에 수술을 하셨으면 큰일 나죠. 그 완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서 수술 선고 받으신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왜? 아니, 사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재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그런 임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의 임상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죠. 수술을 시키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희들도 임상이 있잖아요. 바늘상 연골판 찢어지는 걸로는 절대 수술하지 마라. 왜? 고치는데 2-3주면 고친다.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장애를 얻어야 되고. 왜냐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못 움직이니까 굳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근육 다 잃어버려요. 그것뿐인가요? 근육의 가동성은 다 줄어버려요. 그럼 장애잖아요. 그쵸? 그 수술 받으면 아마 장애 판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안 받고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아예 괜찮아졌어요.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무릎 수술 다 선고 받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에요. 어디 수술을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네요. 그 하지정맥이 되게 심해가지고 하지정맥 수술을 한 게 있어요. 그건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지정맥 수술을 한 거 외에는 저는 뭐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꾸준히 한 전형적인 저의 건강 상태와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픈 데 없고 먹는 약 없고 뭐 성인병 약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어떤 기능적인 문제잖아요. 하지정맥류는 판막이라는 역류방지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짜 근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근육만 생성해주고 피만 대사를 해줄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혈압약도 옛날에 먹었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혈압약을 제가 끊으시라고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는데, 왜냐면 병원에서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러죠. 병원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계속 혈압약을 먹다 끊는다. 이거는 혈압약을 먹다 끊는다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끊으니까 사실은 끊고, 저도 그 병원에서도 계속 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받으면 위험하다. 혈압약을 계속 먹어라 이러거든요. 근데 혈압이 저는 아직까지 140 이상 넘어간 적도 없고 130에 한 1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담당자라고 하면서 한 3, 4년은 계속 전화 왔어요. 왜 혈압약을 안 먹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제가 타다 먹었거든요. 제일 약한 걸로. 근데도 계속 그 위험하다. 뭐 그 왜 혈압약을 안 먹느냐. 그래서 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해놓고 이제 그렇게 흐른 게 지금 뭐 한 7, 8년 됐죠. 그러고는 지금은 혈압약 같은 것도 안 먹고 제가 유일하게 먹는 건 하나 있어요. 비타민C. 자, 산 증인이잖아요. 뭐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혈압약 드시고 계시면 뭐 당뇨, 고지혈약까지 다 끊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망가졌으면 왜 망가졌는지 원인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뭐 보험공단에서도 막 전화가 오잖아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무조건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생긴 그 대사증후군이 생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만 들어간다면 끊을 수 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혈압약을 처음에 드셨잖아요. 네. 병원에서 먹이라면서. 네. 끊었는데 뭐 몸에 이상한 건 그러진 않으셨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 뭐 혈압이 더 올라간다. 좋은 행동을 하는데 왜? 아 참. 솔직히 혈압약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요. 저는 그 제일 약한 거 적응하는 기간이 저는 한 3개월 이상 걸렸어요.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해가지고 혈압약도 먹으면 설사를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저기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쪽씩 먹었어요. 반쪽씩 먹어가지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반쪽에서 그 4분의 3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씩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혈압이 뭐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130에 100서부터 그러니까 90에서 100 고장 밑에 그 혈압이 높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140이 넘어간 적이 없는데도 혈압약을 제일 약한 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 이것도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사기를 친다기보다는 관성적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배운 거야. 이 약을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뭐 사용 설명서를 배웠겠죠. 그렇죠? 임상 결과물, 논문 결과물들을 받았겠죠. 그 논문 누가 쓰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왜 없겠어요, 부작용이? 근데 사람들이 혈압약을 안 먹은 게 더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이거거든요. 당신이 혈압이 높아졌어. 잘못 생활해서 뭐 먹는 것도 잘못됐고 행동도 잘못됐고 운동 부족도 있고. 근데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이 바뀔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약을 먹자.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시면 혈압이 높으신데 생활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고 식단도 좀 이렇게 당분간 하시고, 그렇죠? 운동도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병행하시고, 이런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음식 싱겁게 먹으라는 소리. 뭐 그런 소리는 간단하게는 할 수 있죠. 일단 그렇게 해보고 다시 우리 판단을 해보자.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정가의보도처럼 당신 안 바뀌어. 사람 변하냐? 사람 안 변해. 그냥 약 먹자. 그러면 약 타러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죠? 맨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갔다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단 낫지. 뭐하러 이 사람을 고쳐요? 물론 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마음이. 왜? 옛날에는 그렇대요. 저도 뭐 책으로 읽은 거고 정보를 들은 건데 170부터 혈압약을 줬어요. 근데 뭐 로비가 있었겠죠. 뭐 음모론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40부터 준다면서요. 저는 혈압약을 솔직히 그 환자가 된 상태에서는
혈압약이라는 걸 먹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먹는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약 먹는 거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먹어야 돼? 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저 먹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안 먹다가 이제 병원 갈 때마다 계속 그 왜 혈압약을 안 먹냐 그래서 글쎄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더 올라가면 그 안 되고 그러면서 의사가 그런 설명도 해줬어요. 혈압이 높아서 그 고무줄을 이렇게 계속 당겼다가 탁 놓으면 이미 다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이게 그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그 고무줄 수축하는 것처럼 혈관을 수축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혈압을 높인 것도 심장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몸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쏴줘야 되는데 못 쏴주니까 압력을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심장 입장에서도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인간이 만든 약으로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결국은 혈액이 못 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혈압약의 부작용이 뇌경색이나 뇌졸중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책임 안 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운동하러 오실 때 혈압약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 핑핑 돌아요. 왜? 심박수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졌는데 약을 먹었잖아. 낮춰놨잖아. 어지럽죠. 피가 못 도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면 당이라는 게 에너지원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움직이다가 당이 확 떨어져 버려요. 낮춰놨으니까 약을. 그러면 뭐가 올 수 있죠?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즉 약을 먹는데 움직이지 마라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잘못 움직이면 쓰러져요. 근데 그 부작용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당신 혈압이 높잖아? 당신 당화색소 수치가 높잖아? 당신 운동 안 할 거 알아.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당신 운동 안 해서잖아. 그럼 앞으로도 안 하겠지 하고 주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책임 없는 건가요, 그게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또 흥분했죠. 어쨌든 네,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거는 바뀌어야 돼요. 혼자서 걷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죠? 네, 저는 혼자서 걷는 운동도요. 제가 옛날에 그 목동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근처 제가 영등포, 발산동, 구로동, 영등포 저쪽 그 오리동 그 근처를 왕복 2시간 거리를 항상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을 매일 걸었고요. 일주일에 5일은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제가 5년 정도는 그 우리 딸내미가 운동을 하는 애라 나 보고 배우라고 제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장하고 저기를 꼬박 걸었어요. 진짜 설날하고 추석 이틀만 빼놓고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걸었어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살찌는 게 싫고 아픈 게 싫어서 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들어오니까 그건 운동도 아니고 관절만 달아진다 그래갖고요. 운동이 아니진 않아요. 심장 입장에선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심장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만 그 당시의 체중으로 그렇게 걸으셨으면 무릎 관절은 굉장히 많이 달았을 거예요. 연골 상태는. 그리고 그 자세가 일단 걷는 자세가 힙 근육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으면은 무릎 관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30대 그러니까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때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 행위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미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껴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달아버려요. 그래서 이왕 걷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만들어 놓고 걸어라. 좋은 자세와 좋은 근육 그리고 걷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 걷는다는 것도 저항이 필요하거든요. 심장을 더 강화시키려면. 그럼 이왕 걷는 김에 빠르게 걷다가 느리게 걷다가 어떤 이런 것도 좀 배우시면서 인터벌로 들어가는 게 심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년을 걸었으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게 걸었지만 안산으로 이사 와가지고요. 희화 방조제 그 차 다니기 전에 생길 때부터 거기를 몇 번을 걸어갔다 걸어오면요. 거기는 한 2시간 반 걸려요. 거기를 대단하죠. 그렇게 가고요. 안산역까지 걸어오고 소래포구까지 걸어오고 저 걷는 건 진짜 일가견이 있어서 사실은 제 꿈이 걸어서 국도횡단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못 이뤘어요. 걷는 거 운동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는 안 믿었죠. 솔직히 웃기고 있는데 그럼 뭐가 운동인데? 아니 나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건 운동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거 깨닫는데요. 한 3, 4년 후에 깨달았어요. 이래서 걷는 거는 그 유산소 운동은 되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한 3, 4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걷는 거는 우리 대표님은요 걷는 거 그렇게 오래 걷게 안 해요. 그리고 걷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뭐 무턱대고 걷고 이렇게는 절대로 그렇게는 5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가르쳐 줘서 그래 무지하게 걸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보면은 무릎 각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재활의 정석에서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게 무릎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무릎이 있어요. 밀려 있는 무릎이죠. 앞으로 튀어나온 무릎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퇴 길이도 또 달라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엉덩이가 처진 정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사용하는 빈도 이 상체 각도 그 다음에 엉덩이를 빼는 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 주고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이제 좀 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립 자세. 가급적이면 이 지루한 트레드밀을 타는데 근육이라도 단련시키면서 타자. 그리고 걸을 때는 템포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도 정확하게 들어가줘요. 그래서 무턱대고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요 이렇게 어디든지 헬스장을 보면은 거의 다 러닝머신이 그 유리창 주변으로 쫙 외국도 그러더라고요. 유리창 주변으로 쫙 돼 있어갖고 다들 걷고 땀 밖에 뻘뻘 흘리면서 보면서. 뛰고 예. 그래서 그게 진짜 그 운동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러닝머신이 몇 개 없어요. 근데 별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여기는 러닝머신을 안 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그렇게 그 기구가 그렇게 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운동하면서 알았어요. 그 다른 데서도 혹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운동을 해보셨어요? PT를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도 해봤죠. 해봤는데 이렇게 그 트레이너 분들마다 또 성향도 다 다르고요. 또 나한테 맞는 분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찾아야 돼요. 뭐 무조건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너 분들도요. 그 성향들이 다 다른 게 내 몸을 만드는 데 경험이 많은 분은 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도요. 내가 만든 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해가지고요. 아픈 데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봐야 알지 안 그러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찾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한테도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면 멀어도 그 사람한테 그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단은 저는 트레이너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 바디빌딩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대회 준비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재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근육은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트레이너긴 하지만 가슴을 보세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윙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야구나 골프나 이런 운동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 스트로크를 하는 그래서 절대 저는 크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 경기력이 상당히 저하가 돼요. 조금만 더 커져도. 근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너를 만났는데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원들한테 요구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맨 처음에 배드민턴 하다가 여기 와서 운동을 한다고 했더니 거기 그 같은 나이 또래 남자가 있었어요. 야, 그럼 너 가슴이 이만해지는데? 라고 그래서 그래? 왜 그 헬스하면 가슴이 이만해져? 그랬더니 야, 여자들 이거 키우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완전 아, 오해예요. 그래? 네. 하면서 내가 일단 해보고 너한테 알려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네. 있어요. 그런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득세하는 여성분들은 절대 그런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그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이 만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차이가 본인하고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요.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은요. 이제 자신 얘기도 끝났고 뭐 얘기도 다 끝났고요. 어디 아픈 거. 그 다음에 무슨 약 먹는 거. 또 병원에 언제 가는 거. 또 뭐 언제 병원에 어느 때 예약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건강 뭐 먹는 얘기. 약자라. 매달 먹는다. 몸에 좋은 거. 고지혈이 뭐 얼마고 뭐 야 나 콜레스테롤도 얼마래. 뭐가 어떨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요즘 친구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이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요즘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세들이요. 그 이제 많이들 변형들이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분해,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뭐 손목, 팔목 뭐 이렇게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나이 되면 아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약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그 소리도 했어요. 대표님 나 근데 큰일 났다. 뭐가요? 그래서 아니 친구들은 다 이제 저 맛들이 가가지고 뭐 저 난린데 나 혼자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 에너지를 소모하느라고 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거 저기 우리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 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연하를 만나셔야죠. 미투를 만나셔야죠. 미투. 젊은 사람들이랑.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그 나이 젊은 사람들 만나도 별로 그 힘들이 없더라고요.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그 7살짜리 손주랑 놀이터 가서 같이 놀아요. 같이 놀고, 뛰신다면서요? 같이 뛰고 우리 손주가 할머니 저기서부터 저까지 누가 먼저 뛰자. 준비 땅 하면은 뛰어서 할머니 천천히 가야지 나랑 같이 가야지. 거꾸로야 이게. 네가 나를 이겨.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7살짜리 애는 이길 수 있어요. 내년 되면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겨요. 그래서 그게 조금 놀이터 가도 같이 숨바꼭질하고 저 미끄럼도 같이 타고 그네도 같이 타고 따님이 3분 계신데 트럼플린도 같이 해요. 새 따님보다 더 건강하세요. 그 동년배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여행 좋아하신다고. 저는 동년배들하고 여행을 못 가고 안 갑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가면요. 어렵게 가는 여행을 힘들다고 가지 말자 그러고 너만 갔다 오라 그러고 가서 예.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파트너가 따로 있는데 이정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젊은데 그 친구도 벌써 다른 친구들하고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얘가 맨날 언니 우리 둘이 어디 여행을 가자. 그러면 우리 둘이 가요. 그래서 우리 여행 파트너는 그 동생도 굉장히 건강하고 걔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여행 파트너는 우리 둘밖에 없다.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건강, 돈, 시간.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년배랑 제가 좀 긴 여행을 한번 갔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할머니 같아가지고. 동갑인데. 그래서 벌써 사진을 찍어봐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고혈압약을 끊으셔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60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세상이 요즘에 보면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아직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미 또래분들은 다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으실 거고, 그렇죠? 이걸 보시는 60대 분들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90% 이상이. 90%도 적게 잡은 거죠. 99%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매뉴얼대로 살지 마셔라.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키가 아직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자세가 좋으시니까. 키가 하나도 줄지 사실 뭐 칼슘이 빠져가지고 쭌다 그러는데요. 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뼈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재생산이 돼요. 골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안 움직이면은 결국 골밀도도 떨어지고 골질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쫀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있어서 대사를 해주고 받쳐주면 살아 숨쉴 수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자세를 좋은 자세로 좋은 근육을 갖고 있으면요, 당연히 칼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칼슘제 안 먹어도 돼요. 순환만 시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관리를 안 해놓고 이제 굽어서 칼슘이 빠져나갔다. 늙으면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마치 전부 그렇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이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죠. 늙기 전에 교육을 해준다면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세상이 조금 이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1년 전에 운동을 시작 안 하고 그냥 있었다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제가 지금보다 체중도 훨씬 더 나갔겠죠. 그리고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고 아무래도 약도 많이 먹는 게 많이 늘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딸이 셋인데 애들이 집에 오는 거를 되게 귀찮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귀찮아하지 않고 누가 온다 그러면 금방 사다가 뭐 해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아직도 다 해주세요. 네, 다 할 수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 농장을 가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뭐 귀찮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서요. 가서 숯불 피워서 뭐 고먹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거 준비 다 해서 가져가고요. 매주 캠핑을 하시니까 매주. 예초기를 제가 밀고요. 한 150평 되는데 예초기 다 밀립니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예요. 안 늙으려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결국 근육이죠. 관리죠. 근데 나이 먹으면서부터요, 저 또 한 가지 또 느낀 게 많이 먹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먹는 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적게 먹었을 때 몸이 훨씬 더 가볍다는 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살이 찌고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근육이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야 먹어. 힘이 떨어졌으니까 먹어. 살이 쪘는데. 마찬가지죠. 말라도 마찬가지죠. 근육이 없잖아요, 마른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요, 신호는. 근데 근육을 갖추고 있으면요, 먹으라는 신호를 별로 안 보내요. 왜?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을 막 먹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샐러드만 먹고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주로 채식을 좋아하니까 물론 밭에 제가 농사져서 그걸 먹기는 하지만 식단에도 저는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저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더 날씬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그러시니까 10kg만 빼주고 유지하고 계세요. 계속. 그러니까 더 찐 적도 없고. 니즈가 그거면은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다칠 뻔한 상황도 많이 그냥. 예.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특히 뭐 눈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울 때 미끄러졌어도 순간 얼른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얼른 순발력으로 내가 이렇게 다리를
안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를 순간 내가 이렇게 그 딱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가끔 있을 때마다 감사해요. 한 번은 제가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내려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가방 끈이 그 이렇게 돌았을 때 거기에 걸렸어요.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는데 하면서 그 뒤로 대면서 안 넘어지고 안 다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굴렀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방 끈이 이렇게 가다가 걸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쳤죠. 넘어졌죠. 분명히 가방 끈이 그렇게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인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늙을수록 속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순발력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을 노인들은 안 시켜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트레이닝. 젊은 애들 하는 걸 해야 돼요. 아니 젊은 애들은 오히려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야말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시켜요. 이것도 잘못됐죠. 이것도 조금 누군가가 뒤집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애들이 할 수 있는 동작.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아침마다 국민운동 있잖아요. 국민체조 했었잖아요. 그거를 사실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 평생을 해요. 왜냐면 그게 어렸을 때는 이걸 왜 하라고 하지? 아까도 루틴이 그게 루틴이야. 네, 왜 어렸을 때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운동이었고 스트레칭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손주들하고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놀거든요. 막 뭐 레슬링도 하고 뭐 공도 하고 막 이렇게 노는데 저도 싫어요 그건. 근데 애들이요 이렇게 그 갑자기 순발력으로 이렇게 탁 치고 뭐 이렇게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이럴 때요 얼른 제가 피하더라고요. 피해요. 그러니까 안 다쳐요.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이게 할머니 운동이지롱 내가 이래. 여기 그런 할머니 없을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이게 11년 차에 저도 그 애 하다 보면 맞는데. 아니 저번에 우리 동생이 저기 만났는데 여기가 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너 어디서 맞았냐 그랬더니 맞아요. 손주하고 놀다가 손주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머리 여기로다가 여기로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러진 않고 여기 멍이 들어서 눈물이 애들은 핑 그런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야? 하고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들여다 보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얼른 피하더라고요. 피해.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르구나. 야 그거 못 피했냐 그랬더니 언니 그거 어떻게? 이 연차의 관록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를 그런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 그러죠. 난 아프기 싫어서 평생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프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아니 아프기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아프기 싫으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 그게 다른 거야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지네들은 하나도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쉽냐 이제. 아니, 그러면 나오는 대답 있을 텐데 친구분들이 그거 너 돈 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보고 돈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돈 많고 특히 하는 소리가 너는 운동 좋아하잖아. 무슨 얘기만 하면요. 너 운동 좋아서 하잖아. 근데 사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건 누구나 다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하고의 싸움으로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회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구나. 우리 대표님 총각 때 만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젊었어. 근데 지금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는 딸만 그렇죠. 셋인데 우리 큰 딸도 조금 했고 작은 딸 셋째 딸도 했는데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면 대표님 이제 아저씨 다 됐다. 그쵸? 제가 그러니까 총각 때니까 저희 아들이 벌써 10살이니까 그 전에 뵌 거죠. 강산이 변했네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운동을 하니까 이런 게 나는 정말 좋다 하는 거예요. 간단히. 예, 저는 운동을 하니까 생활에 활력이 있고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루가요 지루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이렇게 이 정도 나이 먹으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텔레비전 같은 거 하나도 볼 시간도 없고 에너지. 그리고 뭔가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딱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해야만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되게 존경스러운 거는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뭐 언어 공부도 하시고 멋있어요. 뭐 댄스도 배우러 다니시고.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에너지. 하루 종일 활기찰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한 가지. 저는 우리 저 둘째 딸이 그 옛날에 볼링 선수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휘겨를 어렸을 때 피겨 스케이팅을 하다가 이제 얘가 키가 크는 바람에 그 저기 볼링을 했는데 볼링을 해서 선수를 하다 보면은 몸도 굉장히 가는데도 18파운드의 공을 들었어요. 그러면 18파운드의 공을 진짜 하루에 한 400번씩 던지다 보니까 아무 한쪽으로 좀 기울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낳는데 막 엄마 허리 아파, 발목 아파, 어깨 아파, 뭐 저기 저 팔목이 아파서 뭐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엄마한테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는데 대표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100일 안에 재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엄마들은 다 그 산후조리원 보내는데 저는 서울에 살 때 여기까지요 일주일에 3번 와서 재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팔목 아파, 허리 아파 이래가지고 뭐 병원 가고 이러는 일은 없어요. 그게 여기서 운동을 하고 나았나요? 낫죠. 그러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무거운 거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좀 쓸그러졌는데 그게 그 아무래도 좀 자세가 바로 되니까 그런지 그렇게 뭐 조금씩 움직이고 추운 데서 일하니까 지금은 이제 스케이트 강사니까 추운 데서 일을 하니까 물론 뭐 근육이 뭉쳐서 춥고 뭐 아플 수는 있겠지만 뭐 저리고 아파서 걷지 못해 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진 않으니까 아이 춥고 저기한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왜 안 춥겠냐고 그러니까 안 아프냐 소리는 하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산소리를 안 보내고 네. 왜 믿어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항상. 긴 시간 예.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